6페이지입니다. 자, 천부장본데, 자, 1번 뭐 제출하라고 그랬죠? 자, 등기라면 뭔가 원인이 있겠죠?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일 많은 원인이 뭐겠어요? 계약이라면 뭐 제출해라? 계약서. 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 단어 밑줄 하시고 무슨 계약서? 각종 계약서인데 가로 안에 있는 말을 풀어서 읽어보십시오. 매매면 매매계약서, 증여면. 자, 그 뒤에 해지증서도 밑줄 하시고 해지증서는 언제 필요할까요? 저당권을 해지했다. 96페이지야. 오늘 가야 할 길이 많은데 벌써부터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저당권을 해지하면 뭐가 되고? 해지증서고 그 밑에 판결 정보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재판받았으면 뭐 들고 와라? 그러니까 원래 계약이었지만 소송까지 흘러갔으면 어디에다? 판결문을 들고 와야 이걸 보고 뭐 하는 거야? 등기관이 심사를 한다고요. 동그라미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원인 증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봐줍네. 특히 가족관계 증명서 밑줄 하시고 언제 원인 증서겠어요? 상속됐을 때. 유언장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인 증서는 외우는 게 아니고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밑에 거민에다 별표를 하시고 가로 3번 여기에다 뭘 받아오세요? 거민을 받아오세요. 자, 근데 박스 안에 두 단어 보면서 뭐 느끼는 점 없습니까?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 계약을 원인으로 한 뭐일 때만. 자, 그럼 또 산토끼 잡으러 갑니다. 소유권 이전 느낄 때 받아라. 반대해서 가면 소유권 이전이 아닐 때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가로 동그라미 1번 거민을 받을 필요 없는 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기억번 밑줄 치면서 밑에 있는 말은 줄 안 쳐도 되겠죠. 저당권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뭐가 아니어서? 그럼 이 거민은 투기를 맡게 한 건데 지금 투기라는 게 뭐예요? 사고 파는 건데 뭐가 아닐 때는 소유권 이전 아닐 때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 자, 또 하나 얘기했죠. 소유권 이전인데 원인이 뭐일 때? 계약.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뭐가 아니면? 동그라미 2번은 어디, 니은번 어디에 치시면 돼요? 계약이 아닌 경우하고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애워야 됩니다. 애우더라도 그냥 애우지 마시고 너희들은 뭐가 아니어서? 계약이 아니라는 거 확인만 하면 된다고요. 자, 디귿번 별표를 하시고 별표라는 이유 이제는 아시죠? 계약이지만 A번 뭐 받았다면 국가 지자체라면 굳이 거민 받을 필요는 없고 니은번 더 센 걸 거쳤죠. 토지거래가 부동산거래 신고했다면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이걸로 표기해 보실까요? 매매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다. 언제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셨어요? 자, 가등기 하더라도 소유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니까 이때는 그냥 들어가고 본등기 할 때 계약서에다 뭐 받으면 돼요? 거민 받으면 된다고요. 자, 미음번은 줄 치는 것도 아까우니까 눈으로 읽고 나오십시오. 지금 거민은 무슨 법에 있는 말이에요? 부동산 등기의 특별조치법이죠. 그럼 걔네들은 뭐가 아니니까? 부동산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민받을 필요 없단 말이고요. 객관식이니까 동그라미 2번, 기억번 하나씩 밑줄 쳐가십시오. 계약서 종류 불문입니다. 매매계약은 당연한 말이고 증여도 동그라미 하시고 신탁계약도 계약이니까 뭐 받고? 거민 받아야 된다고요. 그 뒤에 명신탁 해지입니까? 명신탁 해지 약정입니까? 약정이면 계약이잖아요. 공임을 분할 계약이니까 거민 받고 양도담보 계약이니까 거민 받고 이혼할 때 아파트는 남편이 가져야 됩니까? 부인 줘야 됩니까? 라고 협의를 했죠. 협의도 결국은 뭐가 돼요? 계약이니까 거민 받아야 되고 특히 니은번 별표를 하시고 이 구조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에 당연히 거민 받는데 계약이 체결됐는데 매도인이 안 해줘서 뭐 갔다? 판결 받았다. 그럼 이때는 어디다 받느냐? 당연히 어디에다? 판결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은 판결 받았더라도 봐준다 안 봐준다? 판결문에라도 거민은 받아가야 된다고요.
검인 받는 경우는 중개사법 겹치니까 어디선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은 제목만 보고 갈게요. 큰 2번 뭐 받아와라. 자, 1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제목만 밑줄 하십시오. 뭐 받아와라. 농취증이 언제 필요한지는 공법에서 하시고요. 2번도 제목 밑줄 하시고 뭐 받아와라. 토지거래가 받아와라. 언제 받는지 제목은 써놨지만 정리는 공법에서 하시면 되고요. 중개사법으로 갔죠. 디귿번도 제목 밑줄 하시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4번은 세무하시고 왜 세무했을까요? 자, 여기 일본 나카무라상이 우리나라 등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전화 갑니까? 사오신 겁니까? IMF 때는 그 전까지는 사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카무라는 시청 가서 허가증을 받으면 들고 오면 등기해줬는데 IMF 때 땅을 팔아야 되는데 달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나카무라가 먼저 등기하고 사후에 봐면 돼요. 이걸로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사전화 가지고 남겨진 적이 있다고요. 밑줄 치면서 읽어보십시오. 톡도 그냥 팔까요? 허가받고 팔아야 할까요? 니은번, 디귿, 리을 묶어두시되 지금 머리 글자 따지 마시고요. 지금은 사후 신고인데 여전히 뭐가 있다. 사전화 가지고 남겨진 적도 몇 군데가 있더라. 4군데가 있더라 라고 보시고 시험은 중개사법 문제니까 그때 확인하시고요. 자, 5번은 얘도 시험 떠나서 중개업자는 알아놔야 된다. 거기 기억서부터 미음법 첫 단어 밑줄 하시면서요. 이거라는 거 떠올리시라고요. 공익적인 단체들이야. 함부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실한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따라 공익적인 단체가 부동산 처분할 때는 뭘 받아와라. 관할청에 허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개업하실 때 학교법인, 전통사찰 여기가 부동산 나오면 물어봐야 됩니다. 가서 관할청이 뭐 받을 수 있느냐. 허가 받을 수 있느냐. 허가도 못 받는 땅을 열심히 준비했다가 막상 뭐 못 받으며. 그래서 이건 중개사 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닌데 취지가 무슨 단체들은 공익적인 단체들은 부동산 처분할 때 뭐가 필요하다. 관할청이 허가서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6번은 민법 잘하니까 눈으로 가시다가 디귿번 밑줄 하면서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으니까 미소 한번 지으시고요. 임차권을 말할 때 양도 전달할 때는 임대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서 첨부하시라고요. 자, 가로 2번에 1번은 판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판결 받았다면 안 넣어도 되는데 동그라미 2번 별표를 하시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저치법의 형광펜 하시고 안 봐준다. 특히 가로 안에 세 단어야. 아까 이게 나왔었거든요. 판결 받았더라도 검인 받아야 되고 판결 받았더라도 토지거래가 판결 받았더라도 뭐 필요하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실 때 소유권 이전 느낄 때는 판결 받았어도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 판결 문화도 몇 가지. 그 세 가지는 받아오시라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 뭐 떼오란 소리야. 자, 이 사람이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을구에다 뭐 적어야 되죠? 저당권자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돼요? 주소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이 주소와 번호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떼와라? 주민등록 등본을 떼우는데 아무 때나 떼우는 게 아니고요. 거기 동그라미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면서요. 누구께 필요하다? 두 줄은 줄 긋지 마시고 반대서 가면 누구 건 필요가 없다. 자, 이것도 일단 먼저 느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저당권 설정한다면 갑은 등기무자, A는 권리자. 이때 누구께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필요하죠? 이 사람은 새로 올려야 되는데 주소와 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께? 새로 가는 권리자께 필요한데 의무자 갑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지가 소유권 이전할 때 이때 주민등록번호이 들어갔으니까 이분이 뭐일 때? 의무자일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요. 의무자는 필요 없고 권리자인데 권리자로 다 필요하느냐? 동그라미 2번 다시 밑줄 치면서 옵션이 또 하나 붙었죠. 이분이 뭐 할 때? 새로. 그러면 반대서 가면 이미 확인되신 분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데. 자, 여기서 돈을 다 갚았습니다. 무슨 느끼 하러 가죠? 저당권 말소등기 단독으로 공동으로. 누가 의무자? A가 의무자.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 여심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1번 저당권 말소등기. 자, 이때 A 거 주민등록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의무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왜 필요 없죠? 아까 뭐 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 주소가 확인됐으니까 의무자일 때 또 이 사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자, 권리자 거 필요한데 권리자가 누구냐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뭐 한 사람이야? 확인될 신문이기 때문에 권리자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 뭐 할 때 새로 될 때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하나 A가 있거든요. 자, 가로 3번에 1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형광펜이 어디 가야 되겠어요? 무슨 느낄 때는 자, 갑이 을한테 땅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 누구 건 당연히 들어야 돼요. 을 건 당연히 새로 되니까 필요한데 원래 의무자 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양도소득세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등기법이 A를 인정하는 거죠. 무슨 느낄 때는 소유권 이전 느낄 때는 권리자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요. 누구 것도 의무자 것도 필요하다고요. 아까 우리 신청서에 주민등록번 몇 통 들어왔어요? 각 1통. 누구 것도 들어오고 건의 것도 들어오고 누구 것도 합격생 것도 들어온다고요. 3번에 1번이 중요한 게 원래 누구 것만 필요하지만 무슨 느낄 때는 소유권 이전 느낄 때는 누구 것도 의무자 것도 필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로가 문제가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여기에 문중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한다. 문중은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일본 낙가무라상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한다. 여기에 울산광역시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 아닌 명인들도 번호를 정해줘야 된다고요. 아래쪽 가로 4번에다 세모하시고 번호를 누가 부여하느냐인데 이게 어려운 말이죠.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거기 법인 아닌 사단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법인 아닌 사단은 왜 시장님이 붙여줘야 되냐면요. 법인 등기를 안 했거든요. 등기소는 문중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시군구청 가서 번호 받아오시라고요. 애국인은 누가 번호를 붙여주죠? 지방출입국 애국인간서이장. 그러면 낙가무라가 우리나라 땅을 사고 싶다. 어디 먼저 가셔야 돼요? 옛날 말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뭐 주세요? 등록번호 부여해주세요 하면 서면 들고 오시라고요. 그 밑에 국가지자체다도 동그라미 하시고 울산광역시는 번호를 누가 정해줘야 돼요?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고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고시란 말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오른쪽도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서류를 뭐 할 필요는 없다.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나왔으니까 힘 빼시고 대한민국 국민 아닌데도 번호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자, 오른쪽 인감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가 필요하죠? 자, 우리나라는 공시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사실관계는 어디에서? 권리관계는. 근데 지금 5번 제목이 뭐예요? 대장을 첨부하라고요. 언제 첨부할 것이냐? 반틈은 답이 나와 있죠. 사실관계가 나오는 장소 어디예요? 표제부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뭐 만들 때 표제부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장이 필요하다고요. 가로 1, 2, 3번은 묶어만 두시고요. 안 외워도 됩니다. 몇 번 돌다 보면 보존등기, 변경, 멸시를 하려면 당연히 어디 먼저 가셔야 돼요? 대장 갔다가 대장을 들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라고요. 가로 4번에다 끝까지 밑줄하시고요. 무슨 등기일 때도. 소유권 이전은 사실의 변화입니까? 권리의 변화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대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뭐 할 때 소유권 이전할 때 대장 넣어서 양쪽이 틀리면 뭐 하는 거예요? 각하시켜버립니다. 양쪽을 일치하게 해서 무슨 느낄 때도 소유권 이전일 때도 뭐가 필요하다? 대장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6번째 뭐도 그려오세요. 그림 그려오는데 가로 1번 부동산 일부에 밑줄 하시고 후다닥 옆에다 그림 하나 그리시면 되죠.
읽어보십시오. 이것만 읽으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짤막하게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그렇죠. 부동산 일부에 뭐일 때, 용의권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면이 필요한데, 가로 2번은 좀 어려운 말이는 동그라미 1번, 기억, 니은, 가로 안에 있는 말 밑줄 하면서 깨닫고 나오십시오. R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뭐가 되죠? 병아리가 됩니다. 근데 바깥에서 깨주면. 자, 지금은 병아리가 될 건지 후라이가 될 건지 여러분의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원칙. 일필질 건물이라면 굳이 그림 안 봐도 명확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니은번 일필지버라면 수개 건물일 때는 그때는 그림이 필요하죠. 1호 건물인지 2호 건물인지. 2번 9번 건물 밑줄 하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시오. 몇 세대? 벌써 수개입니다. 거기까지는 가볍게 하시는데 시험에 묻는다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밑줄 하면서요. 뭐가 들어왔다면? 건축물 대장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미 건축가의 도면을 그려놨다고요. 굳이 또 어디에다? 등기소에다 또 낼 필요는 없다고요. 그 문구가 더 중요한 말이고요. 가로 3번 도면 제공 방법은 법무사 문제는 무슨 말이냐? 방문하든 전자시청하든 종이로 가르쳐주지 말고 뭐로 내라? PDF 파일로 미리 올려놔야 됩니다. 그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방문하든 전자신청하든 종이로 내지 말고 뭐로? 전자문서로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도 있는데 거기까지 물어볼 때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뭐 하시면 돼요? 틀리면 됩니다. 맞히라고 내는 문제 맞히면 되고 틀리라는 문제는 틀리면 되잖아요. 자, 기타 첨부정보 가로 1번 줄 긋지 마시고 법인 떠올리고 읽어도만 드시고요. 가로 2번 대리권한 증명서면 위임장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밑에 표에다가 별표를 하시고 표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작년에도 나왔지만 또 나옵니다. 흥미로운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종중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판다. 그럼 이때는 종중이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되고 반대로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을 종중한테 팔았다. 이때는 종중이 뭐가 되죠? 등기 권리자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법인 아닌 사단. 얘는 단체는 단체인데 뭐 하지 않았다?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머리를 잘 굴리면 가공의 단체를 만들어서 등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올 때는 너희들 정말 단체인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 2, 3번은 대충 묶으시고 언제 필요한 거야? 땅 팔든 사든 너희들이 단체라면 항상 뭐 가져와라? 정관. 정관이 와닿지 않으면 회칙 가져오시라고요. 또 대표자가 오니까 대표자 증명하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 4번, 5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작년에도 그게 답이었지만 여전히 중요한데 자, 이거 들고 오라고요. 자, 이 종중이 등기를 할 때 종중 사람 다 오겠습니까? 대표자가 오겠습니까? 이거 대표자가 혼자 팔아먹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가져오라고요? 총회 결의서요. 그런데 문중 땅 살 때도 결의서 가져올까요? 문중 땅 사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결의서는 언제 필요하구나? 팔 때 필요하고 권리자 할 땐 필요하지 않구나. 자, 그런데 6번 번호증명서면 언제 필요하다? 아까 여기하고 똑같죠? 의무자 할 때는 왜 필요하지 않죠? 이미 지금 써져 있잖아요. 의무자 할 때는 번호증명서는 필요 없고 뭐 할 때? 권리자일 때. 그래서 이때 문중이 땅 사면 어디 먼저 다녀오시라고 그랬어요? 번호 받아와야 되잖아요. 문중은 번호 누가 부여하죠? 아, 정말 10분이 안 되는군요. 얘네들은 등기를 안 해서 등기소는 이 단체를 모르니까 어디 가서 시군구청 가서 번호증명서면 받아다가 권리자 할 때는 돌아야지만 의무자 할 때는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거기 정도 4, 5, 6번 차이는 잘 봐보시고요.
자, 이런 서류를 챙겨서 이제 등기소 가야 됩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신청하는 방법의 문제. 방문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죠? 등기소 출석하죠. 반면에 새로운 방법이 도입됐죠. 전자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는 게 아니고 어디 접속하는 게? 인터넷 등기소야. 자, 여기는 어려울 말 없습니다. 방문 신청 가로 1번 출석주의 국어로 내려가시고요. 가로 2번에서는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각각 동그라미 칠 단어 찾아보십시오. 2번 간인, 3번 정정인. 차이점이 뭐예요?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된다면 남사스러운 일입니다. 간인은 대표 선수 한 사람씩만 찍어도 됩니다. 근데 글씨를 고쳤다면 도장 안 찍은 사람 나는 금액 올린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전원인증이라는 거고. 가로 3번만 세모 표시하시고 질문 들어갑니다. 전자표준 양식은 방문 신청이다, 전자 신청이다. 그럼 거기 읽으면서요. 이게 무슨 제도인지 느낌 오십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신청서 작성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접속하는 거예요? 인터넷 접속하면 얘를 작성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폼 양식이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입력시키는 대로 입력하게 되면 마지막에 팝업창이 뜹니다. 뽑아서 뭐 하세요? 들고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전자표준 양식은 어디 접속은 하지만 이건 어디 속하는 거예요? 방문 신청에 속한다고요. 가로 4번 별표를 하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밑줄 치면서 몇 개월짜리다. 인감만 3개월이 아니고 뭣도 토지대장, 건축대장, 주민등록번 다 몇 개월이다. 3개월짜리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가로 6번은 원본 한부에다만 세모하시고 자, 요 정도만 해석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 뭐라 했냐면 여기 서울에 있는 땅은 큰아들, 여기 울산에 싼 땅은 비한테 주고 그 다음에 막내딸은 더 이쁘니까 저기 제주도에 있는 땅 줘라 이렇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자, 큰오빠가 등기소 가서 이거 유언장 제출하게 되면 등기 마칠 때까지 동생들은 등기를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오빠가 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유언장 원본하고 이거 뭐하고 복사본 들고 갑니다. 그러면 등기함이 뭐하고 대조필 찍고 원본은 뭐 하는 거예요?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6번도 우리 시험에 어렵게는 안 나올 것이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큰 2번 넘어서 무슨 신청? 전자신청. 가로 1번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고 가로 2번 별표를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 할 수 있습니다. 2번 애국인도 할 수 있습니다. 3번 누구도 법인도 할 수 있고 자, 그 밑에가 이제 정답이겠죠. 누구는 안 된다. 그럼 문중은 땅 사지 말라고요? 어쩌라고 그러면? 문중은 뭐 해야지? 방문 신청해야 돼. 뭐 해서는 안 된다. 전자 신청은 안 된다고요. 오른쪽 가로 3번도 별표를 하시고 밑줄 넣어 보십시오. 방문 신청은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업으로만 안 하면 되는데 전자 신청은 누구만? 자격자만이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이거에서 등기소에 가는데 우리는 뭐 한번 해보자. 전자 신청해보자. 어디 들어갔어요? 인터넷 등기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로그인 해야 되죠. 아이디는 어떻게 하죠? 아이디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미리 뭐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인데 자, 거기 사용자 등록 단계 기억번, 니은번 묶으시고 기억번 등기소 뭐 하세요? 직접 출석하시라고요. 어느 등기소로 가야 되죠? 지금 땅 팔러 갑니까? 아이디 받으러 갑니까? 전국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요. 하지만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되겠죠. 서류 뭐 들고 오세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번호 들고 오시라고요. 그래서 접수 등록증을 주게 되면 니은번 밑줄 치면서 2단계 어디 접속해야 돼요? 인터넷 가서 정말 하는데 며칠 이내? 10일 이내 해야 되고 10일 지나면 또 가야 됩니다. 자, 그 밑에 4번 유효기간 몇 년? 3년을 하시고 결국 이 말은 법무사들은 몇 년마다 갱신하라? 3년마다 갱신하라. 나머지 쭉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가로 5번 진짜로 이제 땅 팔러 합니다. 거기 영어로 된 사이트 이름 형광펜 하면서 그래도 배운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죠. 사이트 이름이 뭐다?
IROS.CO.입니까? GO.입니까? GO.K를 가시고, 그런데 아까 봤듯이 유언장이 필요할 때 만약에 방문 신청하면 유언장을 뭐로 하면 돼요? 종이로 내면 되죠. 전자 신청할 때 어떻게 하죠? 종이로 꾸깃꾸깃 해가지고 전용선으로 집어넣을까요? 스캔해서는 안 됩니다. PDF 파일로 변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조문에 영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전자문서는. 자, 그러면 한글 파일과 PDF 파일은 무슨 차이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얘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보내야 돼요? PDF 파일로 변환하면 모니터에 띄워놓고 보거나 프린터로 뽑을 수 있지만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장, 계약서를 집어넣을 때 무슨 파일로? PDF 파일로 변환하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변하는 게? 전자문서를 한다고요. 거기 절차는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이런 승인 절차 쭉 간다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뭐 받는 거죠? 자, 옛날에는 등기소에 방문하면 누가 서류를 받았겠어요? 등기관이 서류 받고 아까 계약서에 도장 찍힌 거 봤었죠. 접수도장 찍어서 됐는데 지금은 무슨 방법이 있죠? 그래서 새롭게 접수 시기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언제 접수가 된다? 저장된 때 접수가 되지 서류 받았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장된 때만 애워놨습니다. 시험장 갔더니요. 냉장고에 저장된 때, 창고에 저장된 때, 어디 저장된 때. 자, 2번은 무슨 뜻인지만 헤아려만 봐보십시오. 아파트 떠올리시고 몇 세대? 동호수까지 입력하려다 보면 접수하다가 시간 다 가겠구나. 아파트는 어디까지만? 소재재본까지만 입력하면 접수된 걸로 처리하자는 규정이 있다는 말이고요. 가로 2번에 1번 쭉 밑줄 쳐놓으십시오. 접수번호는 몇 년마다? 1년마다 부여한다. 밑에 말은 읽으시면 되고요. 가로 3번 동신청인데 자 이거 아까 첫 시간에 이거 배웠었죠. 무슨 차이에요? 어려울 거 뭐겠어요? 일괄 신청, 일괄해서 신청하는 것이고요. 동신청은 동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일괄 신청은 건수는 여러 건이지만 신청서 몇 장? 한 장이고, 동신청은 신청서는 여러 건일 수도 있고 한 장일 수도 있는데 뭐야 돼요? 동시에 집어넣는데 동시에 할지 말지는 내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별표를 하시고 필요한데 형광펜 넣어보십시오. 동시에 하지 않으면 뭐 시켜버리겠다. 반드시 동시에 집어넣어야만 받아준다고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기억번하고 니은번 묶으신 다음에 뒤에서 설명은 될 건데 거기서 국어 실력으로 차이점이 뭐인 것 같아요? 환매와 소유권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신탁과 소유권도 동시에 하는데 차이점. 그래서 환매는 신청서 2장으로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탁은 1장으로 한다고요. 뒤에서 그림이 나올 거고요. 디귿번은 줄대지 마시고 이거 아파트 몇 세대? 60세대. 101호 주인 어디 다니시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까? 걱정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까? 또 최근에는 걱정이 늘었습니다. 기본서 봐야 될지, 요약집 봐야 될지, 문제집 봐야 될지, 기출문제 봐야 될지, 아니면 모의고사 봐야 될지, 뭘 봐야 되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웃집에서 뭐 해줘요? 만약 이거 빼고 가버리면 뭐가 돼요? 이빨 빠진 건물 되잖아요. 뭐 해야 된다? 동시에 하는데 이때 늘 주의하셔라. 101호는 뭔만? 표제보만 만들어낸다고요. 그럼 나온 김에 뭐 봐야 합격하죠 이거? 기본서 봐야 합격합니까? 요약집 봐야 됩니까? 문제집 봐야 됩니까? 아무거나 봐도 합격합니다. 정작 뭘 볼지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 보니까 떨어진데 우리 시험 커트라인이 몇 점이야? 뭘 봐도 보면 합격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들은 뭘 볼까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거 봐면 돼요. 그럼 사람마다 기본서가 맞는 사람도 있고 요약집 맞는 사람 다 틀리잖아요. 나한테 맞는 것 보시고 하나를 여러 번 돌리는 게 훨씬 낫지. 이걸 한 번씩 다 보려면 다 낯설게 되잖아요. 4주간 보면 몇 점은 나온다고요.
보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나 잡았으면 쭉 파시라고요. 자, 네 1번은 어려운 말이니까 끝까지 밑줄 쳐놓으십시오. 읽어만 보십시오. 페이지 써놓으십시오. 뒤에서 볼 거예요. 162페이지 써두시고. 미음반은 세모하시고 어려운 말은 아닌데 뒤에서 따로 나오니까 페이지 136페이지만 적어두시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항목이 뭐죠? 동시에 해야 되고 동시에 하지 않으면 뭐 당한다? 각하당하는 것들 5가지를 묶어놨다고요. 자, 큰 2번 심사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줄 칠 필요가 있는지 봐보십시오. 무슨 심사다? 서류만 본다. 근데 그 밑에 하나 동그라미 칠 게 있죠. 페이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 한때는 뭐 했는데 사실조사했는데 지금은 뭐 했다? 폐지했다는 걸 역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심사했던 이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 하면 등기관이 거부하겠죠. 그게 바로 봐야 돼요. 각하. 오른쪽 가서 각하사에 몇 가지가 있더라.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11가지가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크게 해놓으시고 너희 동네 가. 2번 별표 크게 하시고 형광펜으로 제목도 그대로 하십시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인데 박스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별표 한 3개 쳐두시고 시험장 가면 거기 박스에 있는 거 무조건 나옵니다. 민법, 등기법 다 걸려있는데 하나하나씩 다 뒤에서 나올 건데 뒤에서 안 나오는 것만 봐볼게요. 거기 이응번 봐보십시오. 이응번. 이응. 촉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신청에다 세모하시고 끝에다 한마디 던져 놓으십시오. 네가 판사해라. 무슨 말이죠? 법원이 해야 될 걸 네가 신청하면 네가 판사 다 해먹어라. 그래서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법, 등기법 뒤에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혼자 보실 때는 절대 뛰어넘지 마시고 30분이 걸리더라도 거기는 꼬박꼬박 보셔야 된다고요. 반면에 3번서부터 11번은 줄대지 마시고 볼 때마다 이럴 때는 각하하는구나 라고 하시는데 3번 왜 안 받아줘요? 묵곤들이잖아요. 4번은 세모하시고 함정거리 하나 찾아내십시오. 자, 이거죠, 이거. 전자신청은 애초에 뭐 하지 않는 거야? 출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언제만 적용돼요? 방문 신청일 때인데 시험장에서 그걸 또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5번 왜 안 받아줘요? 방식이 적어봐졌잖아요. 뭐 필요적상 빠졌는 모양이죠. 6번과 7번은 묶어두시고 쭉 읽으시되 중간에 있는 말이 보여주죠. 뭐가 안 맞으니까. 신청서 등기부 안 맞으니까. 그런데 7번은 봐줄 때가 있습니다. 7번에 1번에다는 별표만 쳐두시고 뒷부분은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매매 후 매도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등기는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신청서는 아들이 왔습니다. 틀리잖아요. 하지만 뭐 하지 마라. 각하시키지 말라고요. 자, 2번 별표 쳐두시고 뒤에서 따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별표만 쳐두시고요. 자, 8번은 쭉 보시고 왜 안 받아줘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신청서와 계약서가 안 맞으니까 신청서 똑바로 써오라고요. 9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9번이 제일 많은 각하사유입니다. 인감 빠졌다. 유효기간 지났다. 주민등록번 빠졌다. 위임장이 안 들어왔다. 9번이 이제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각하사유가 되고요. 페이지 넘어와서 10번 읽으신 다음에 한 글자만 써보십시오. 10번 돈 문제입니다. 11번 별표를 하시고 올해 시험장에서 만나는데 왜 만나는지 거기 3줄밖에 안 됩니다. 찾아내 보십시오. 자, 갑이 을한테 땅 팔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대장 등본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봤더니 여기 대장에 14번 땅 지목전 소유자 갑으로 돼 있더라. 그런데 여기 등기에는 14번 땅 지목이 갑으로 돼 있더라. 이렇게 지목이 다르다면 대장 잘못입니까? 등기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다.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하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 등기 잘못됐으니까 이등기 각하시키는 거죠. 이거 바로 잡기 전에는 이등기 안 해주겠다고요. 자, 그런데 2011년 전에는 이것도 각각했거든. 봤더니 여기는 가배 주소 서울, 여기는 가배 주소가 울산으로 돼 있더라. 뭐가 틀리죠? 이때는 대장 잘못입니까? 등기 잘못입니까? 소유자 표시는 등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야? 대장 잘못이지 등기 잘못이 아닌데 이등기를 각하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각하사에서 제외시켰다고요. 그러니까 11번 뭐가 다를 때는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여전히 각하지만 뭐가 다를 때는 물어봤잖아요. 왜? 누구 잘못이지? 대장 잘못이 등기 잘못 아닌데 등기를 각하시킬 건 아니라고요. 이게 2011년 개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해서 이렇게 이제 신청하고 각하시키려고 봤는데 각하서에 뭘로 들까요? 봤더니 여기서 갑에 인감이 들어왔는데 유효기간이 3개월 지났더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자, 몇 호에 해당되죠 이게? 9호요 9호. 자, 그런데 인감 하나 빠졌다고 이걸 각하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모든 세로 갖춰서 다시 또 뭐 해야 돼?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한 번 기회를 줍니다. 야, 너 뭐 빠졌다. 인감을 다시 떼와라. 보정인데, 자, 1번에 기업과 님 묶으시고, 보정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비교했더니 하나 차이 나는 게 있죠. 전자 신청 있으면 뭘로도? 이메일로도 알려준다고요. 둘 다 뭐 구두로도 팩스 다 하는데 전자 신청 한 방법이 더 있다고요. 이메일로 알려주고. 동그라미 2번 별표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말인데 언제까지 보정해라. 다음 날까지만 기획했더니 시험장 갔더니 마음먹은 다음 날. 보정을 명령 내리면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시라고요. 자, 3번에 기억번하고 니은번은 묶어만 두시고 줄 긋지 마시고 한마디로 퉁 치면 하던 대로 해라. 와닿습니까? 방문 신청 있으면 보정도 느닷없이 인터넷 들어오지 말고 전자 신청 있으면 인터넷 로그인하고 들어오라고요. 자, 그런데 끝내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가로 5번 3번 뭐 하는 거야? 각하 결정. 거기 눈으로 가시는데 2번에 몇 줄 칠 말이 있습니다. 각하를 하게 되면 뭘 뺀 나머지예요? 신청서를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는 빼고 돌려준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각하 사유를 뭐하고 간과하고 등기가 돼버릴 때였는데 그 밑에 가로 4번에다 별표 한 3개 쳐두시고요. 거기 표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몇 호와 몇 호를 위반하며? 자, 여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근데 떡하니 유치권 등기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등기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등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분명히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데 이건 등기함이 뭐였구나? 잘못했구나.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기는 등기의 마음대야. 등기한 이걸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직권 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하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뭐까지 판결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근데 이제 3호야. 묵건대리 신청했다, 서류가 빠졌다, 뭐가 불일치했다, 돈을 안 냈다, 뭐가 안 맞았다. 그런데 뭐 했다? 등기가 되더라도 몇 호야는 3번, 11번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어디에나 안 나타나요? 등기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뭘 따지는 거죠?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 여기서 유효란 말은 누구 거란 소리예요? 유효란 말은 을 거란 소리고 무효란 말은 갑 거란 소리인데 갑이 등기소 찾아왔습니다. 실제로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건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은 무효니까 직권 말소해달라 라고 이의신청하면 등기관이 물어보겠죠. 네 증거가 뭐냐? 누가 안다?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 한다고요? 그건 1월 달에 하는 말이고 지금 몇 월인데 7월이고 벌써 에어컨을 트는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요.
어쩌라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당연무효인지 등기 아닌지 판단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건 이의신청이 아니라 정식 소송에서 뭘로 받아야 돼요? 판결에 따라 처리가 돼야 되지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이런 말이 책에 계속 흩어져 나오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몇 군데만 짚어놓을게요. 자, 118페이지 보십시오. 자, 118페이지 아래쪽 큰 5번 제목이 뭐죠? 일단 별표 크게 하시고 직권말소는 늘 시험에 나오거든요. 가로 1번 이쁘게 형광펜 치면서 넘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설명을 보고 질문 들어갑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세상은 아니구나. 이걸 제가 직권말소한다 했지만 그렇게 막바로 지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먼저 뭐하고 통지하고 얼마 기다렸다가 한 달 기다렸다가 별말 없거나 헛소리하면 그때만 한다. 말소하는 거지 무조건 지우는 거 아니다. 그럼 이때 통지는 사전 통지입니까? 사후 통지입니까? 사전 통지니까 아무리 인류 위반이더라도 무조건 지우는 건 아니고 먼저 뭐하고 말소할 테니까 생각 있으면 와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이야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말소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 지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 2호를 간과했다 그랬죠. 쓰지는 마시고 당연히 반대해서 가면 몇 호 이하는 3호 이하 위반하는 게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걸 밝혀주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가보죠. 자, 쭉 넘어가세요. 163페이지 보십시오. 자, 제5장 1절 제목이 뭐예요? 이 및 벌칙인데, 자, 거기 중간에 표 있죠. 소극적 부당, 등기 신청 각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각하당했다.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1번, 11번 따지지 않고 무조건 왜 내 등기 안 받아주십니까? 무조건 따지는 거죠. 그 밑에 적극적 부당이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각하사유 강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등기가 됐다. 따질 수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몇 호 위반은 1, 2호를 위반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3호 이하는 이의신청 불가능. 불가능 옆에다 써놓는다면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판결. 얘는 3호 이하는 이의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판결 따라 처리된다고요. 거기다 날짜 하나 써주십시오. 오늘 며칠이죠? 6월 13일. 코멘트 하나 달아놔주십시오. 2주 뒤에 기억이 날까?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지금 써놓으십시오. 지금 보는 사람이 언니인지 동생인지를 써놓으십시오. 그래야 2주 뒤에 기억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106페이지 가로 4번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책 전부에다 걸쳐져 있습니다. 정확히 읽어내시고. 자, 가로 5번 치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비교하는 거죠. 각하는 누가 하는 거야? 등기하냐 하지만 우리도 마음이 바뀌면 뭐 하는 거죠? 자, 1번 어디에 밑줄 하시겠어요? 신청인이 하는 거라고요. 주름 긋지 마시고 공동 신청해 놓고요. 몰래 가서 혼자 치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줄치나 만한 소리입니다. 그 밑에 신청 대리인에다 밑줄 하시고 이 단어를 해석해 보십시오. 자,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은 대리인인데 뭔만? 신청권만 유인받았는데 나는 신청권 있으니까 치하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치하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거기는 특별시권이고 우리말로 하면 치하 유임장이 다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청 유임장 받았다고 그래서 뭐까지? 치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2번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치하는 철회니까 언제까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하고 마쳐버리면 치하 못하는 거죠. 이미 각하당했다면 치하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자, 3번 일괄 신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일괄 신청이 아까 뭐였죠? 일괄에서요. 여러 건이었잖아요. 그 중에 한 건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 있단 말이에요. 4번의 기억과 이유는 묶어만 두시고 하던 대로 하라고요. 해석했죠? 오른쪽 표에다가 별표를 하시고 늘 이게 함정입니다. 각하와 치하 서류 돌려줘야 됩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그래서 각하는 빼고 돌려주고 치하는 포함하면 돌린다고 기억했는데 시험장에서는 반대로 기억나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각하는 빼고 돌려주죠? 각하를 누가 했다고요? 다음에 가을에 정기감사 나왔습니다. 너 이거 각하했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안 되잖아요. 흔적이 있어야 되죠. 뭐 있어야 돼요? 신청서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각하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치아는 누가 했어요? 신청인데 그러면 다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하는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뭐 빼고 신청서 빼고 돌려주면 치아는 몽땅 다 돌려준다고요. 반면에 모든 요건이 갖춰지면 이제 등기관이 등기에 뭐 하겠어요? 실행하는데 이때 실행할 때 지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무슨 순서에 따라야 된다. 가로 2번에 1번 밑줄 하시고 무슨 순서? 접수번호 순서에 따르는데 2번 세모 표시 마시고요. 내용 쭉 읽어가 보십시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복잡한 사건. 아파트 같은 집단 사건 들으면 접수번호 들어가면 1 밀리죠. 바꿀 수 있는데 다만에다 별표를 하시고 뒷부분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이 다를 때는 접수번호 바뀌어도 큰 상관이 없는데 동일 부동산일 때는 반드시 뭐에 따라야 돼요? 접수번호지. 그거 바뀌면 권리 순서도 바뀌어버리잖아요. 자, 가로 3번 읽어하시오. 큰 5번 등기를 마치면 이제 뭘 만들어주죠? 등기필 정보인데, 자, 아까 본 건데 동그라미 2번에 기억과 니은 첫 단어들 밑줄 하시고 차이점. 쉬운 것부터 볼게요. 전자신청은 거의 컴퓨터가 자동 처리합니다. 몇 시간? 근데 방문 신청하면 등기관 입력해야 되잖아요. 세 타임 줍니다. 어떻게 세 타임이죠? 오전에 제출되면 그날 오후, 다음날 오전, 오후 세 타임 6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은 다음날 오전, 오후, 다음날 12시. 앞에다 세 타임 써두시고 방문 신청하면 몇 타임? 세 타임이에요. 자, 이런 등기 피정보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페이지 넘어와서 동그라미 3번 봐보십시오. 동그라미 3번 기재사항과 구성 쭉 읽으신 다음에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겠죠.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대로 있습니다. 박스 안에 권리자 보이시죠? 고유번호, 접수일자, 아래쪽에 1년 번호와 비밀번호인데 1년 번호, 비밀번호 이렇게 노출하면 돼요, 안 돼요? 거기다 한번 스티커로 가려줘야 되죠. 자, 거기 아랫부분을 잘 보신 다음에 잠시 쉬었다 이걸 언제 만드는지가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아래에 있는 글씨도 한 번쯤 읽어두시라고요.